이야기로 아까 마무리했었는데 계속해서 책 이야기 좀 더 해보면 한승태 소장님은 책 소개에 그림도 직접 그리셨고 한 챕터 정도 조금 읽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책이 안 팔리나? 아니요.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요. 조한 씨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대신 읽어요. 네. 아니요. 네, 뭐든 하세요. 네. 제가 갑자기 읽어요? 제가 아니 좀 책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번. 구체적인 소개요. 네. 제 책이 어떻던가요? 그냥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사실 푸아랑 되게 막역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네. 소장님이 책을 선물로 안 주시더라고요. 어라운드 편집장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내가 물론 됩니다. 네. 네. 이 책이 굉장히 그 소장님의 개인적인 과거 이야기부터 뭔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이야기들이 막 다 올라와 있거든요. 맞아. 저도 아까 읽어봤는데 나의 실화는 꽤나 유명했다 이런 문장은 정말 이게 과연 실화일까 싶으니까 저도 갸웃갸웃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치아 교정 치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치아 교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을 보고 제가 치아 교정을 결심을 해가지고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 교정에 관한 이야기가 되게 길고 되게 재밌게 써져 있는데 이거 제가 읽은 얘기예요. 이게 좀 디자이너나 건축가나 작가나 이 뭔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능적인 좀 이렇게 그건 좀 싫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왠지 저도 교정 치료였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 대로 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뭔가 바꾸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너무 적나라하게 써있고 그러면서 감행을 하셨고 저도 이제 감행을 했고 그래서 그런 좀 공감 갈 만한 이야기들이 써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제 작업 파트너한테 하면은 사람들이 너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지도 않고 그리고 너가 그걸 하는지 말든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럼 한의원님도 치아 교정을 하신 거예요? 네. 마스크가 상용화된 시대라 어떻게 교정이 되는지 어떤 교정 중인 상황이신지를 알 수 없는 그쪽은 저도 안 봤는데요. 네. 안 보고 싶네요. 근데 책 제목과는 정말 잘 어우러지는 내용을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더듬거리며 무엇을 만들어 가는가? 라고 하는 저 정겨운 새소리는 우리 미술책방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진짜 새의 울음소리로 만든 시계가 오후 8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방송이죠. 우리는 더듬거리며 무엇을 만들어 가는가라는 그 화두와 치아 교정, 뭔가 인위적인 이런 조작, 이런 조율 같은 것과 창작자들은 어떻게 또 서로 협상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담겨 있으려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의 책은? COM의 책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COM의 책이죠. 어떻게 하시게요? 작업물이고요. 책이 아니라 작업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이 아니라 작업물. 네. 책에 자신들의 작업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화하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사실은 작업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어야지 보이는 것들이 있고 뭔가 작업을 통해서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게 내가 다가가지 않으면 절대로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라서 좀 알겠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은 이 책을 소유하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COM은 한없이 가벼운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되게
위트 넘치고 재밌고 어디서 차용한다든지 어디서 오마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쉽게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관심도 많이 받았었고요. 근데 그런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의 맥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진 않고 되게 다양한 맥락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동시대성이라는 거에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태어나서 서울에 쭉 살았던 어떤 사람들이 이 동시대성을 모두 갖고 있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주한 씨 같은 경우에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유심히 쳐다봤던 이런 것들이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공감이라기보다는 되게 이 사람은 여기에 진하게 물들어 있고 나는 여기에 진하게 물들어 있고 길종상가님, 박길종님은 이런 곳에 진하게 물들어 있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COM의 작업에서 본 것들은 이 사람들이 이거 보면 여기 시계 그림 있잖아요. 네. 난 어떤 뻐꾸기 시계를 보고 이 가구를 디자인했어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이고 나는 이런 곳에 담겨져 있었던 사람이고 내 몸에 묻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라는 해석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책에 이렇게 만졌을 때 질감이라든지 펼쳤을 때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부터가 다 COM이라는 사람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OM의 작업물 중 가장 값싸게 소유할 수 있는 작업물이라고 저는 감히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당장 미술책방에서 녹음했다가 서평을 이렇게 남겼어요. 그러니까요. 책에 대한 서평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네, 제가 너무 교정비리로 끝냈네요. 근데 정말 책에 대한 인상은 저는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도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직업적인 이유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사람을 알아야지 사람에 대한 경험이 결국 작품에 대한 이해나 또 그걸 또 이제 기사로 독자들한테 전하는 것도 한결 조금 더 내밀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뵌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박길종 선생님은 어떤 책을 준비하시길래 이렇게 시간이 1년 넘게 걸리시나요? 작품들도 막 담기겠네요, 그 안에? 네, 두 권으로 나눌 예정이고요. 제목은 뭡니까, 근데? 아직 확정은 하진 않았는데 그냥 뭐 단순할 것 같아요. 길종상가 뭐 2011에서 2021 가제. 네, 가제 길종상가 10주년 같은. 한 권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제 결과물들을 이미지들로만 쫙 모아놓은 이제 화보 같은 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책인데 제가 글을 하나도 안 쓰고요. 다른 여러 명의 필진들이 이제 글을 써주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여기 COM에서 써주시고 그리고 뭐 현시원 캐릭터님 미술 쪽에서 이제 현시원 씨와 윤율리 씨라는 분들이 써주시고 파나가로서도 활동하시는 최경주 작가님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건축 관련된 기자 하시는 박세미 씨가 또 계시고요. 또 이 책을 편집과 이제 진행을 하시는 이미지 씨가 있는데 그분이 또 쓰신 글이 있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랑 그때 미팅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박길종이 없는 박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시판 같은 뭐 그런 작은 책자가 될 것 같습니다. 박길종 선생님은 곧 이제 출간될 책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요?
텀블벅 후원을 하시면 이렇게 그 후원한 금액만큼의 이제 책을 받게 되니까 그게 1번 제일 빠를 테고요. 그리고 뭐 아직 논의 중이지만 뭐 작은 독립 서점들이나 네. 이런 미술관에 관련된 책방들 네. 입고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살 수 있겠죠? 뭐 아마 그렇겠죠? 네. 정말 뜻깊은 책. 제작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 사비와 이제 그 텀블벅 네네. 그런 후원해서 모은 금액을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언제쯤 책이 나올 예정인가요? 네, 뭐 농담 삼아 2022년 2월 22일 날 내볼까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확히 될지는 지금 아직 모르겠는데 네. 네. 진행했던 사전 질문에 대한 얘기 하나 해보면요. 질문 드렸던 게 2021년 나를 웃게 한 일, 그리고 나를 울게 한 일, 이런 질문들을 드려봤었습니다. 무기력함 때문에 울었던 분들도 있고, 사람 때문에 웃었다. 퇴사와 취준, 취업 준비, 팬데믹 이런 답들이 있었는데 생각해봤는데 울거나 웃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정의 기복에 있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은데 네, 이런 큰 기복 없이 네, 뭐 기쁜 일 이런 건 있지만 울거나 웃는 일이 있는 사람은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한 소장님은 감정 기복이 이렇게 일정한 편이신가요? 이게 울거나 웃는 일은 진짜로 해소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감정의 기복 같은 거는 다른 것 같고 해소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울거나 웃어야 되는데. 그럼 한주환 선생님은 어떤 일에 우셨어요? 울 일이요? 네. 울 일? 교정기 낄 때? 아니요. 전 최근에 드라마 볼 때 한번 울었어요. 근데 질문의 요지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말씀대로 그러니까 울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평소에 최선을 다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웃을 일이 또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만나면 야 별일 없냐 맨날. 근데 다들 별일 없고. 다행이네요. 네, 다행인데 되게 심심해요. 되게 뭐 일하는 거 재밌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데요 요즘. 박일원 선생님은요? 저도 비슷한 뭐 딱히 울 일은 정말 없고 웃는 것도 뭐 정말 엄청 막 웃는 것보다 그냥 피식거리는 정도의 그냥 하하하 뭐 약간 웃기다 정도 약간 그런 소소한 웃음들이 그냥 잔잔하게 그냥 계속 있는 정도랄까요? 이게 지금 30대 남자들의 공통점은 아니겠죠? 설마 그렇진 않겠죠. 우리나라 30대 남성들이 다 이런 건 아닐 테고 사실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울 일 만들지 않게 열심히 살다 보니 웃을 일도 딱히 안 생긴다는 게 전 아주 인상적으로 들렸거든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뭐 힘들었던 일은 뭐가 있으셨어요? 다들 뭐 코로나 상황 뭐 비슷한 일과들을 보내셨겠고 또 거의 뭐 전성기를 달리고 계시는 세 분 모셨는 거라서 다들 많이 바쁘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 올 한 해 돌아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뭐고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을 다 해내고 극복해낸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고 싶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랑 비슷한 답변일 것 같은데요. 네. 딱히 힘든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는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이것도 뭐 무난한 좋은 시간이 얘기한 것처럼 힘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힘든 일은 없고. 그럼 나한테 해줄 칭찬은요? 네. 딱히. 네, 딱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의 크리에이터들께서 어떻게 창의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 뭐 예술가, 뭐 크리에이티브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저는 그런 편견을 많이 오늘 극복하는 날인 것 같은데
기복이 심할 것 같은 것도 그냥 주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인 거고, 이렇게 평온함, 평정심 유지하고 계시는군요. 기복이 심하면 오래 이 일을 하기 힘든 것 같아요. 한주원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올해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큰 일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이 크고 작으면 이렇게 더 힘들고 덜 힘들고는 없는 것 같은데 부담감의 크기만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부담을 극복한 것 자체가 이제 대견하고 칭찬받아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근데 이거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저희가 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너 그거 해냈니? 대단하다.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고 못했으면 어쩌려고 약간 이런 거에 좀 더 가까운 거여서 극복할 수 있는 부담감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는 거여서 저희가 막 축구 4강 나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니, 저는 COM의 한주원 선생님 계속 대화 나누면서 드는 생각은 진정한 프로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큰일이네. 큰일입니다. 네. 스스로에게 칭찬. 네, 칭찬해 줄 만한 일. 잘했어. 고생했어. 최고입니다. 고생도 많았고. 제 마음의 소리입니다. 고생했어. 네, 감사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기분 때문에 몇 년째 힘들고 있고요. 네, 그런 것이 그냥 유령처럼 계속 따라다닌 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칭찬 따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가혹하셔라. 근데 힘들었던 일과 나에게 해주는 칭찬을 여쭤봤더니 이런 평정심에 기반한 답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전 질문으로 취합한 대답에서는 올해 나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으로 버티느라 수고했어. 그죠? 너는 올해도 살아남았다. 뭘 해도 될 것이다.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힘내라는 얘기. 내년에도 잘 지내보자. 어려움도 귀여움으로 극복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럼 이렇게 칭찬 말고, 그러니까 굳이 말로 칭찬을 안 해주더라도 내가 나에게 어떤 보상들, 나에게 주는 선물, 혹은 힘들 때 나는 나에게 어떤 계기를 주는지, 어떤 전환점을 주는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힘들다는 게 느껴지면 다행인 것 같은데, 네,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뭔가 하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 같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거나 이제 괜찮아졌어 이러는 사람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약간 삶에서 고착화된 힘듦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언제 힘든지 모르기 때문에 뭐를 특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말에는 일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저녁에 일찍 자야지, 이건 내일 해야지. 근데 그것도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쓰이는데 일을 안 하고 있기도 힘들고, 지금 해버리고 싶은데 내일 아침에 하는 것도 힘들고, 아무튼 그래도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최소한이자 최대한의 노력 같아요. 근데 주말인데 어제 일하셨어요? 안 하느라고 버티다가 12시 지나서 일해가지고 피곤해요. 이런 것도 각자의 분야에서 뭔가 이런 특별한 저력을 보여주시는 분들은 대체로 저러실 것 같아요. 소설가들은 아침에 뛰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체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뭔가 내가 뭔가를 해소하거나 하는 방법이 딱히 없더라도 잘 먹고 잘 자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주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스스로에게 보상 혹은 선물을 해주시나요? 제 친구 중에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편한 친구도 없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회식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일로서 이런 고민을 나누는 시간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끝났으니까 수고했어 하면서 뭐 네.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저희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저는 제 마음이 다 무거운데요. 얘기만 네. 들어도. 그래서 집에서 혼자 뭐 맥주 한 캔 하거나 맨날 좋아하던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계속 유튜브 보면서 그냥 맥주 한 캔 하고 좋아하는 라이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시간을 때우는 거 그리고 페이스북에 글쓰기. 네, 페이스북에 네, 글쓰기 못 썼지? 귀여운 글들을 한 개씩 써요. 네, 네, 되게 귀여워요. 네, 좀 특별하지 않아서 말하기가 민망하네요. 저도요. 질문한 게 다 민망해요. 네, 어떻게 몇 년 동안 살고 있지? 희망적인 대답을 해주세요. 박길종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본인에게 칭찬 혹은 보상, 선물을 해주시나요? 네. 민망한 건 다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라서 저는 되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 편이에요. 거의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저녁에 네. 11시에 자고 그래서 항상 8시간 자는 패턴을 늘 유지하는 편이고요. 뭐 자영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도 무조건 8, 9시쯤 시작을 해서 6시까지 그냥 무조건 끝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아내하고 반려견이랑 이렇게 산책하고 뭐 저녁 먹고 재밌는 뭐 TV나 영화 프로그램 보고 그리고 또 자고 약간 그런 주말에는 정말 일 전혀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뭐 SNS도 아예 인스타 같은 것도 안 보고 약간 그렇게 그런 그냥 편안한 네, 생활들을 하려고 노력이라기보다 그냥 그게 너무 습관이 이제 돼서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좀 더 자유롭고 프리랜서처럼 보이는 일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욱 이렇게 시간 관리, 규칙적인 특히 주말에 일 안 하기 이런 건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 재밌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지라 그냥 생활도 막 재밌을 것 같다고 여겨지겠지만 그만큼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계획하에 적절히 보이지 않는 절제와 통제도 있는 삶을 꾸려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책방이니까 그렇다면 책을 통해서는 어떤 것들을 얻게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승재 소장님도 글 쓰시는 거 워낙 좋아하시는데 저도 글 쓰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휴가 때 책을 읽거든요. 많이 읽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뭐 거의 자양분, 거창하게 말하면 자양분 삼아서 살고 글이 안 써질 때 책을 읽기도 하는데 공간과 시각적인 것들에 대한 그리고 실용적인 것들에 대한 모든 이런 일들을 하시는 책에서 어떤 걸 얻는지 그리고 특별히 좋아하는 책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읽은 책은 좀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제 보이는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가 되게 유일한 삶의 척도처럼 됐잖아요. 요즘은 종교라든지 뭐 의리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책들을 되게 많이 읽었고요. 정기돈 작가가 쓴 에세이집이 있거든요. 네. 제목은 당신을 위한 것이지만 당신의 것은 아닌 어떤 도시를 보는 관점이라든지 세계를 보는 관점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기분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뭔가 나름의 시대 정신을 누군가가 공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는 듯한 인사를 받았는데 한주원 선생님은 요즘 어떤 책 읽으시고 책에서 어떤 걸 얻으시나요? 저는 당연히 우리는 더듬거리며 무엇을 만들어가는가에서 가장 큰 영감을 받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이라기보다 그냥 어떤 활자로 기록된 것들 있잖아요. 네. 사실 그 길종씨 사이트 들어가서 봐도 되게 담백하게 자기의 그 과정들을 그림하고 이제 글로 이렇게 툭툭 써져 있어요. 근데 자기 작업을 구체적인 언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잠깐만요. 근데 그 글이 되게 그 길종상과 같거든요. 그리고 또 포화 프렌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소장님 3분 중에 한 분은 글을 금지당했는데 2명이 이제 글을 쭉 썼어요. 근데 이제 그 글을 보면은 그러니까 각 개별 작업들과 이 글 간에 상관관계 분명히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작업자들의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텍스트들을 읽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성격인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공부가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길종상가도 아까 홈페이지 봤는데 구성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 상가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컨셉을 잡은 거라서 네, 상가 안에 뭐 상점이 많이 있잖아요. 동도 있고 막 호도. 네. 맨 처음에는 그냥 101호, 203호, 네. 303호 약간 이런 식이었다가 확장을 해서 뭐 가동, 나동, 다동, 예, 가동엔 누가 있고 나동엔 누가 있고 약간 계속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역을 많이 나누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어떤 걸 얻으세요? 어떤 책을 좀 즐겨 읽으시는지요? 전 책은 좀 약간 에세이나 약간 이미지가 많은 만화책이나 약간 화구가 많은 그런 책들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에세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어떤 것들을 주로 보고 생활하는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일상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시간을 쓰고 이렇게 자기 감정을 뭐 해소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또 좋아하고. 오늘 저희 세 분 다 들어보면 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책이 일상인 분들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황급히 정리해보고 2022년에 준비된 프로젝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책을 한 권 더 써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집자한테 오늘도 전화가 왔었는데 각자의 계획들 박기도 선생님부터 한번 내년 2022년 계획. 네, 뭐 일단 아까 이야기 드린 네. 책이 2, 3월 내에 나올 예정이고요. 2월 22일. 네, 목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아직 진행 중인 일들은 뭐 강아지 반려견 놀이터 뭐 네. 약간 그런 것과 재밌겠다. 다 재밌는 일들인데요. 뭐 놀이터라기보다는 그냥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뭐 그런 정도의 단순한 기부가 될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가구뿐만이 아니라 좀 시점을 달리해서 여러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내년이 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주환 소장님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걸 좀. 저희가 이제 외주 일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제 메일 함을 열 때 무슨 일이 들어왔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랜덤 박스가 개봉되는 느낌. 그래서 일이 들어오면 뭘까 궁금하고, 근데 이게 다 일이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게 외부에서 발생해서 이제 네. 의뢰가 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저희끼리 뭔가 진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내년에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비슷한데 저희는 캣타워 만들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뜬금없지만 되게 뜬금없지만 캣타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세요? 네, 저도 키우고 저희 사무실 식구들이 거의 다 이제 강아지도 기르고. 한국계 소장님은 내년 기대할 만한 프로젝트 좀 소개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좀 회사가 지금까지 너무 소모적으로 살았거든요. 다들 오늘만 보면서 사는 사람처럼 너무 열심히 사신 거 아니에요?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랑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좀 그렇게 소모적이지 않게 좀 영리하게 살아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일도 영리하게 해보고요. 네. 노가다 하지 말고 뭐 손 10번 밟고 한 번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올해가 반복되는 내년이 될 것만 같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닌 어떤 것들을 또 기대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출간 계획은 더 없으세요? 저는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다고 해야죠.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 그래야지 하게 되거든요. 네, 계약을 해놓은 책들이 있고요. 있으시네요, 역시. 네, 내년엔 반드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술 책방 토크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는데 어렵게 나와주셨는데 어떤 소감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한주원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참여한 소감.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들구나 느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 중압감, 부담감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우리끼리 얘기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으면 오늘 여기 방청객들도 존재하셨을 테고 같이 뭐 현장에서의 질문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길종 씨를 이름으로만 보고 책 표지에서 책 제목 서점에 있는 걸로 보고 그래서 사실 길종 상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실체를 몰랐거든요. 이렇게 생물로 만나니까 실물로 만난 생물. 네, 신기하고 좀 좋더라고요. 네. 그것이 소감이. 화답하셔야죠. 네, 저도 이렇게 세 명이서 어색하게 이렇게 톡하는 것도 재밌는 경험인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같이 상관한 이렇게 사람도 또 주변에 있으니까 좋고요. 이 두 분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 우리 한주원 선생님은요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조용조용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잘 진행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는 오늘 이렇게 각자의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세 분의 조합이 왜 이렇게 모였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 법도 한 자리였는데 막상 앉아서 대화 나눠보다 보니까 정말 세 분은 생각지도 못한 공통분모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직군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 같은 거, 뭐 예민할 거다, 뭐 감정의 기복이 심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은 과감히 이제 버리게 됐고. 주원 씨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민은 하겠죠. 다들 늘 예민은 하실 거예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근데 오늘 제일 많이 웃어주셨는데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자유분방한 일을 하는 분들로 보이는 크리에이터시지만 그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가 또 얼마나 일상 속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저는 오늘 새삼 배우게 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마침 이 책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한승재 소장님은 최근에 우리는 더듬거리며 무엇을 만들어가는가 출간하셨고 우리 한주원 선생님도 더 라스트 리조트 마지막 리조트라는 책 작품집 내셨고요. 그 박길종 선생님도 곧 출간 예정인 책이라는 공동분모로 모였는데 각자 다르지만 또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를 가진 세 분과 말씀 나누게 돼서 저는 참 보람 있었고 아마도 저는 올 한해 가장 보람 있었던 일 10가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다들 저와 같은 기쁜 마음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제목을 오늘 우리 행사 토크 프로그램의 제목 수고했어 올해도 다들 수고하셨고 올해도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더 뜻깊은 한 해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같이 봐주신 분들도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